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유 가격이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연장키로 했지만 시장에선 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선물은 배럴당 2.77달러 하락한 74.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14.09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로 두 달째 2%대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됩니다. 망간과 크롬, 코발트와 같은 광물 자원의 30%가 아프리카에 매장되어 있는 만큼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8.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49.6을 하회할 뿐 아니라 지난 4월의 49.2보다도 더 낮은 수치로 경기 위축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4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장 초반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버크셔에서 회의를 포함한 일부 종목의 시세가 잘못 표기가 되면서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경기 둔화 우려와 더불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는데요. 미국의 5월 구매관리자 지수죠. 이 PMI가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게 되면서 경기 위축을 가리켰고요. 또 애틀랜타 연은이 예측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1.8%로 기존의 2.7%에 비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개별 종목을 보자면요. 엔비디아가 전날 차세대 GPU인 루빈 출시를 발표한 데 따라서 이날 5% 가까운 급등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7%가량 큰 폭으로 올라선 코스피, 오늘은 0.58%, 이 급등에 따른 다소간의 조정을 겪는 모습이고요. 26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 시장을 끌어올려줬던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반대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0.5% 이상 올랐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0.25% 빨간불 켜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8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어줬던 코스닥, 오늘도 그 모양새가 계속되는 모양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한편 개인은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그런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장 초반 엇갈린 흐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역시 반도체겠죠.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반도체 수출은 11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HB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101%가 증가한 69억 달러,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14.3% 늘어난 4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간 AI 반도체와 이 저전력 메모리를 중심으로 전방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 반도체 가격이 드디어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된 것도 그 영향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저는 예상을 어제 공개 방송을 했거든요. 어제 장 마감 공개 방송을 했는데 일단 저는 예상을 다우존스는 좀 상승을 하고 나스닥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마이너스가 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거꾸로 됐네요. 다우존스가 약간 마이너스가 나고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상승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모양입니다. 근데 모양은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제 제가 이제 장마감 공개 방송하면서 자, 일단 나스닥인데 일단 아래 꼬리 두 개를 달아놓고 일단 여기서
안 빠지겠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왔죠. 일단은 새로운 인공지능 AI 모델에 대해서 앞으로 판매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일단 30% 정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미국에서 기사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또 수년 내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애플이 2위고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두 개를 제치고 1위를 탈환할 거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3,800조 정도가 되는데 요것이 1경 3,800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배 정도. 근데 기사에는 3배 더 증가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로봇들이 날아다니고 이제 뭐 요리하는 로봇부터 해서 애기 돌보는 로봇부터 해가지고 공장에 다 로봇들 들어가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죽기 이후에서도 다음 세대, 여러분 손자 그 이후 세대에서 계속 로봇들이 발달하고 여러분들 다 못 보고 죽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계속 발전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젠슨 왕도 얘기했던 얘기고 컨퍼런스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산업혁명 초기와 같다. 이게 지금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CEO,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짤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그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년 내에 엔비디아 저렇게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랑 그다음에 오늘 아침 또 우리나라 DS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양 뭐뭐뭐 하시는 그러니까 양씨로가 나와 있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앞으로의 그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늘릴 거다라는 이제 그래프를 하나를 올려놨는데 참 좋은 그래프예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겠죠. 그냥 대충 그냥 점을 찍어갖고 이렇게 근 게 아니고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캐파도 계속 늘어나지만 시설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그런 이제 시설 투자가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반도체 사업들은 계속 증가하고 좋을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맞는 얘기죠. 그리고 어제 시끌시끌했었던 그 유가 관련주들 할 얘기는 많지만 그냥 요 얘기만 할게요. 채산성이라든지 과거에서도 그런 이슈는 있었지만 생산성, 즉 채산성이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그런 기사는 있었지만 그렇게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지를 못했었던 과거의 이력들이 있습니다. 유전 관련주들, 하이드레이트 관련주들 이게 10년에 한 번씩 혹은 5년에 한 번씩은 이게 이슈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좀 궁금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할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 시장이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반도체는 영원하다 이유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을 할 건데 자, 원전 테마 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 유전 관련주들이 갑자기 쏠려가면서 테마가 지금 저쪽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전선, 전력. 왜냐면 다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쪽 유전 관련 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미 유전 쪽으로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만 찾아보면 약간 미심쩍은 부분들, 그러니까 채산성이 떨어지고 뭐 과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정도 느낌이라서 이게 뭐 한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시추를 했어요. 뭐 지금 당장 나올 것 같아요. 1년, 2년 걸릴 텐데 마치 뭐와 비슷하면 느낌이 초전도체 엄청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 떨어졌죠. 이것도 지금 차트로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전 관련주 해가지고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작전주라는 것들은 어차피 돈 먹기 게임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돈 먹고 땡긴 다음에 계속 있는 듯이 얘기를 하고 계속 올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초전도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서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얘기는 못해요. 근데 뭐 만만한 것들은 단타를 쳐도 좋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안전한 쪽은 원전 테마입니다. 전 얘기했어요. 원전 테마를 차라리 보셔라. 지금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되고 한 번, 두 번 더 빠지면 딱 좋습니다. 오늘 한 6%씩 빠지거든요. 더 빠지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원래 자리로 쫙 하고 내려오게 되면 뭐 원래 자리까지 안 내려오겠지만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을 차라리 단타를 치는 게 좋을 것 같고 IT는 뭐 거기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뭐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고 별 문제는 없는데 아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저는 분명히 탈환할 거라 봅니다. 왠지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과거에서는 애플 하면 혁신의 아이콘이었죠. 지금 핸드폰 혁신이 있습니까?
5년 전 핸드폰과 지금의 핸드폰, 물론 인공지능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인공지능 빼고 카메라 찍히는 거 똑같고 인터넷 하는 거 똑같고 은행 거래하는 거 똑같고 유튜브 보는 거 똑같은데 이거 게임하려고 샀다고요? 5년 전, 3년 전에 있었던 것만 해도 잘 돌아갑니다. 어쨌든 혁신의 아이콘 애플이 지금 그 혁신이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의 혁신의 아이콘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이따 공개 방송을 또 거기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위 저는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3,800조고 1위 애들도 4,100조인가 뭐 4,400조인가 얼마 차이 없어요 이제. 한 30%더 올라가면 당연히 시가총액 1위 탈환할 거고요. 월가에서 내오는 1경짜리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저도 그 얘기를 했지만 한 달 전, 두 달 전에 뭐 8,000조, 9,000조 얘기가 이미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또 다시 나왔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경 3,000조 간다. 그럼 막 미친 소리 같잖아요. 근데 그게 잘 들어보면 현실성 있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따 공개 방송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박스권입니다. 일본 시장이 지금 올라가질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서 일본 시장 잠깐 보면 여기 횡보하고 있어서 이게 넘어가주면 우리나라 시장 좀 반응을 좀 빨리 할 텐데 미국 시장이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 눈치 보느라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테마 장세입니다. 하여튼간 뭐 할 얘기는 다 했고 어쨌든 시장 급락은 없고 미국장이 반등을 오늘 내일에서 확실하게 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더 자세한 이 시장 분석 그리고 테마 분석이 필요하신 여러분께서는 오늘 오전 11시죠.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계속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은 진행 중인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표적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또 한미반도체가 나와줬네요. 굉장히 최근 빈출되는 종목인데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늘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어제 다소 강한 조정을 받았던 탓인지 오늘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0.14% 올라가면서 14만 6,9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요즘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오늘은 어떻게 공략해볼까요? 자, 한미반도체 어제 하나 쪽에서 경쟁 돌입했다, TC TC 본더 경쟁을 붙어가지고 그래서 한미 쪽에서 악재가 떠가지고 흔들렸다라고 해서 어제 확 하고 14%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어제 얘기했죠. 그게 쉽게 1등이 따라잡히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그 기술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그래서 어제 장 끝나고 좀 찾아봤더니 제가 예상했던 대로 비슷하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는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HBM 쪽으로 3가 있고 3E가 있습니다. 그래서 3 쪽으로 그러니까 3E는 12단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 장비로 생산을 하는데 한미반도체 본더 장비로 한 16단 적층도 이미 그러니까 12단 말고 16단도 지금 성공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정이 이제 하이닉스에 이제 16단까지 성공을 해놨는데 하나 거는 3E가 아니고 그냥 HBM 3 칩용인데 이것도 본격 양산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도는 내용들 살펴보니까 이게 테스트용으로 일단은 한 대 정도를 수주를 받아서 한번 테스트용으로 써보고 좋으면 이렇게 받겠죠. 근데 3E가 아니고 3랍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한미반도체 것보다 약간 조금 안 되는 테스트용으로 다 써보고 그러니까
결론은 테스트용으로 써보고 좋으면 이제 뭐 받겠다 뭐 이런 건데 그걸 너무 어제 기사가 너무 과장돼서 뻥튀기 돼서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1등 기업의 기술력을 단번에 하루 만에 따라잡는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봤겠지만 전교 1등하고 반에서 꼴등이, 꼴등까지는 아니죠. 반에서 1등하고 2등 격차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2등과 전교 1등. 차이가 엄청나죠. 전교 1등과 반에서 1등. 이것도 차이가 큽니다. 반에서 1등이지만 전교에서는 9등, 10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큰데 이 반에서 1등 한다고 그 전교에서는 10등 정도 하는 애가 전교 1등을 따라잡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전교 1등 하는 애가 공부를 안 하거나 갑자기 그렇죠? 뭐 공부를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반항하고 그래갖고 진짜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지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격차를 줄인다는 게. 이게 이제 뭐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뭐 음식 업계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치킨 업계가 됐든 아이스크림 업계가 됐든 아니면 뭐 유통 업계가 됐든 1위 기업을 2등이 3등이 물론 역전할 수 있죠. 있는데 근데 저는 역전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둘이서 나눠 먹으면 어떠냐라는 주의인데 그것도 쉽게 따라잡는 것도 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지금 이 얘기가 확 쏟아져 나온 거는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저도 이거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지금 3,800조. 원래 2년 전, 2년 6개월 전, 3년 전에서는 400조였던 애가 정확하게는 뭐 340조인가 350조 하는 애가 지금 3,800. 그러니까 지금 10배가 올라갔거든요. 거의 3년도 안 돼서 10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3.5배가 더 올라간답니다. 이거 뭐 장난 아니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반도체가 미치듯이 앞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를 젠슨왕 CEO랑 그다음에 뭐 많은 CEO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본다면 한미 반도체도 뭐 이 이슈로 계속 빠그러지고 박살나고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그냥 안전한 한미 반도체를 그냥 가지고 나온 거고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다시 또 단타로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사실은 원래는 원전 테마주들을 조정받으면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짭짤할 겁니다. 근데 오늘 샀다가는 내일 10% 깨지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 원전 테마주가 한 번 더 빠지면 한 10%, 한 15% 빠지면 깔끔하죠. 근데 그렇게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 유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거 잘 가야 초전도체 제2의 초전도체를 갈 것 같고 뭐 금방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아직은 강한데 그래요. 어쨌든 저거보다는 원전 테마가 더 안전하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의 표역 종목은 한미 반도체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한미 반도체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27일 월요일 PSK홀딩스 51,800원 말씀 주셨는데요. 벌써 13.51%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5월 28일 주성엔지니어링 34,000원에 접근해봤는데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또 29일부터 31일까지는 3일 연속으로 한미반도체 만나봤죠. 매수가는 각각 15만 원, 16만 원, 다시 15만 원에 접근해봤고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봤었죠? 이 한미반도체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14만 1,6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벌써 6.78%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502.8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한미반도체가 주인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과연 얼마가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좀 전에 제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쪽으로는 테스트용으로 일단은 납품을 일단 받아보고 테스트용으로 잘 되면 계속 납품을 받을 텐데 그게 3E 제품이 아니고 HBM3 제품, 3E랑 3E는 기술 격차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3E, 이제 이쪽하고 그다음에 4,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는 약간
조금 유행이 지난 거죠. 조금 이전 것들. 그거 이제 장비인데 근데 이것도 쓰이고 저것도 쓰이고 뭐 꼭 반도체 장비가 뭐 엔비디아를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뭐 하고 있잖아요. 계속 뭐 인공지능 뭐 로봇도 만들고 반도체 다른 데도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필요하겠죠. 뭐 일본에도 납품하고 뭐 중국에도 납품하고 미국에도 납품하고 당연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납품하고 뭐 그러겠죠.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일단 좋은 얘기는 해드려서 그러면 그 얘기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빠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닐 건데 다시 떨어져 놓고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겠죠. 이렇게 기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또 지치게 만들 겁니다. 원래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지치게 만들어 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던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빨리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미국 시장이 키를 잡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면 빠른 상승, 신고점으로 빠르게 올라갈 거고 미국 시장이 계속 박스권을 가져가게 되면 4월 달에 왼종일 박스권을 두듯이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제 수급도 기가 외국인들이 한번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겠다라는 제스처를 보였으니까. 근데 결론은 신고점으로 넘어갈 거란 얘기예요. 한 달, 두 달 뒤면 다시 넘어가는데 한 달 동안 안 가니까 재미없겠죠. 그래서 다시 또 떨어지면 단타로 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듣고 어제 샀는데 지금 수익이 6% 수익이 났는데 그럼 팔까? 팔아도 되고 그러면 난 버텨서 신고점까지 가져갈까? 그럼 한 달 뒤에는 올라가겠죠. 빠르면 미국장이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 거고 아니면 팔고 나서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고점으로 넘어갈 텐데 그 시점은 뭐 늦어도 한 달, 두 달 뒤에 빠르면 뭐 미국장이 바로 움직이면 바로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수급이 어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확률상 한 번 더, 두 번 더 여기 봐봐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주, 20만 주 투신도 팔았죠. 여기부터 팔았죠. 그러면 들어주고 여기서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6대 4 비중으로 떨어질 확률이 6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걱정은 마시고 그래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 되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되니까.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반도체는 말을 잘 안 들어도 안전한 종목은 맞아요. 계속 캐파가 점점 증대를 하고 있고 시설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어제도 점검을 해드렸는데 그냥 양호해요. 미국장이 올라가야 뭐 양봉 뻗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모양은 양호한데 일단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또 신고점 돌파하고 뭐 900% 올라갔네요, 1000% 올라갔네요라는 얘기 하게 될 것 같은 종목.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악물고 버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2월 6일 날에 드렸던 것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자, 언니들은 좀 강했죠. 어제는 반등이 나왔고 얘도 옆으로 지금 횡보하겠다. 이게 미국장이 올라가줘야 돼요. 미국장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1등 제일 잘 올라갑니다. 제일 상승 잘합니다. 이런 기사 여러분들이 저 본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죠. 미국장도 안 올라가고 일본장도 안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올라갈 일은 없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오늘 올라갈 수가 없고 계속 횡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또다시 나스닥이 신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우존스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없죠. 아무래도 기술주의 나스닥의 영향을 좀 더 받을 거고 하이닉스는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이게 오늘 당장 이렇게 올라가 내일 당장 올라가려면 혼자서 못 간다. 미국장이 도와줘야 됩니다. 뭐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3위거든요. 아까 800조라고 했지만 3,880조 정도가 돼요. 애플이 4,082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216조가 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애플을 제치고 뭐 몇 달 안 돼서 마이크로소프트 저것도 제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고점이 아니고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하는 날 그럼 저거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막 기사들이 나오겠죠. 뭐기 뭐겠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젠슨 왕이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로봇 시대가 될 거고 인공지능 시대가 될 거고. 젠슨 왕이 그런 얘기도 했답니다. 뭐 얘기가 길어지기 전에 제가 짧게 끊자면 프로그래머 하지 말랍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니까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답니다. 막 무슨 C 언어 막 배우고 막 그거 하고 막 하잖아요. 필요가 없답니다. 인공지능이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후배들한테 이쪽 전공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걸 써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필요 없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짜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인공지능이 다 시킨답니다. 엄청난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를 좋아하지만 프로그래머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서 핸드폰 안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저것 구현하고 아니면 여러분 기업 박람회 간다든지 막 보이는 것들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시스템들. 그게 다 뭔가 짜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람이 다 짜가지고 했던 건데 이제 다 그게 필요 없답니다. 인공지능 시키면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잡한 것들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간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반도체는 계속 증가를 해요. 사용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젠슨 왕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든 지금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눈치를 보는 거고 근데 이게 조만간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뒤에 갑자기 열풍이 불겠죠. 엔비디아가 1위가 된 이유 하면서 막 열풍을 불겠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는 1년, 2년 아마 지겹게 들어야 될 거예요. 제가 2020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에 2차 전지를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난 사람들이 잘 몰랐죠. 근데 그게 2년, 3년 동안 올라가니까 2년 뒤 사람들이 열풍을 느끼고 이제 뒤늦게 쫓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때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2차 전지처럼. 자, 그래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엔비디아 따라서 올라가겠죠. 자, PSK. 자, PSK 얘도 고가를 돌파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PSK가 홀딩스가 넘어갔으니 근데 엔비디아도 안 움직이고 엔비디아가 아니죠. 그 하이닉스도 안 움직이고 지금 시장도 지금 미국장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건데 곧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53.7% 수익이고요. 자, 다음 한미반도체.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최근에 신고점 가고 눌리고 이제 박스권 횡보하다가 미국 시장 눈치 보고 죽지 않습니다. 뭐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나 쪽으로는 이제 테스트 장비용으로 일단은 들어본 거고 기술력이 약간 한 단계 좀 낮다라는 평가에서 지금 쓰이는 건데 물론 이게 제가 이 얘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그걸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기술력이 안 돼서 뭐 경쟁 상대가 뭐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12단, 16단도 지금 성공한 상태인데 하나 쪽에서는 12단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16단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 격차가 있으니까 한미반도체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확 하고 빠질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고요. 뭐 그걸 믿는다면 한미반도체 계속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PSK홀딩스. 자, 오늘 신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분위기를 달리는 듯 했으나 우리나라 시장이 잘 못 가는 관계로 박스권에 갇힌 관계로 튀지는 못하고 그냥 돌파가 된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PSK홀딩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한미반도체. 사실 한미반도체보다는 원전 테마주를 추천하고 싶으나 원전 테마주가 오늘 급락을 하죠. 내일 한 번 더 급락 더 해야 됩니다.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한 번 더 급락을 하면 그러면 이제 좋은 가격대로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공개방송 11시에 해드릴 거고 오늘 한미반도체 가지고 나온 이유는 좀 전에 다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얘가 무너질 종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흔들리면 어떡하자? 다시 사자. 그래서 이전에서 여러분들 얼마 들었었냐면은 14만 1,600원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다시 그 가격 들어오면 어제 드렸던 14만 1,600원 물론 더 싸게 사면 더 좋죠. 들어오면 또 단타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살날 종목 아니고 그걸로 뭐 실적이 박살날 거거나 뭐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3,800조인데 지금서부터 30% 더 오른대요. 1,200조가 더 오른답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1경 3,000조까지 오른답니다. 3배 이상이 더 오른다. 이게 기사 나온 내용이에요. 이유는 엄청난 쓰임이 있을 거랍니다. 이게 수년 내에도 벌어질 일이지만 앞으로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여러분들 100년 더 못 살잖아요. 저도 지금 나이에서 100년 더 못 삽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 200년 뒤 계속 이게 증가할 거라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나 지금 많은 CEO들이.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탈환으로 계속 올라가면 한미반도체는 여기에 있겠습니까? 더 올라가겠지?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은 안 믿어도 엔비디아 주식은 믿잖아요. 그렇죠?
해외 주식 다 좋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쫓아는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반도체 오늘의 표역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매수가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매수가는 오늘 14만 1,6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신청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갖춰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이 종목 고민들 말끔하게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종목 상담의 이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네,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죠.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지금 이 시각 0.15%가량 올라주면서 32,6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손절해야 될까요? 저희 계속해서 질문 주시고 있어요. 지금 한번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주성 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반도체주들은 나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일단 지금 현재로서 30% 바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수년 내에 3배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얘기는 계속 그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기사만 좀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반도체 설비 투자 그거 하다 보면은 돈을 거기다 뿌려대게 되면 반도체가 생산이 많아지겠죠. 그쪽 캐파가 계속 생산뿐만 아니라 그쪽 캐파가 증가를 할 거고 장비주들도 당연히 낙수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성 엔지니어링도 당연히 좋은 얘기가 나올 거고 일단 2분기서부터 실적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얘기가 나올 건데 이제 7월 달서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7월 달 첫째 주, 둘째 주는 별거 없어요.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얘기 나오고 정도 주요 기업들 잠정 실적 발표 정도 나오고 본격적인 건 이제 8월 달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거나 7월 셋째 주 넷째 주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움직이게 될 게 저는 거의 확실시하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시가총액 조만간 1위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공개방송에 할 건데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1위를 하게 되면 이건 전 세계 모든 핫 이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섰다. 그러면 이거는 1970년도를 얘기하는 80년도 컴퓨터 세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인텔의 CPU 이런 시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윈도우 세대를 거쳐서 지금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모바일 PC가 끼어들어서 애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대가 지고 엔비디아 시대가 왔다라는 거 이건 정말 새로운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다큐에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엔비디아의 시대 이게 뭐냐? 인공지능 시대 이게 뭐냐? 앞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다큐들 나오겠죠. 아마 지금도 찍고 있는 다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은 갈 거가 없기 때문에. 시대에 역행할 수 있는 흐름은 반도체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 34,500원이면 그냥 갖고 있으세요. 일단 전저점 잘 지지하고 있고 이러다가 팍 하고 언젠가 튀겠죠. 그럼 미국 시장이 일단 올라가기를 좀 기다려 봅시다. 미국 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든가. 그러면 엔비디아가 오늘 5% 올랐다 그러죠. 10%만 올라도 300조 올라가요. 380조, 3,800조니까. 그러면 10%만 올라가게 되면 아까 전에 시가총액을 따져보게 되면 일단 2위는 제낍니다. 380조면 4,100조가 되니까 애플 4,082조는 제끼는 거죠. 물론 애플도 상승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키재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한 10%만 올라가게 되면 2위를 제끼고 한 40%
올라가면 40%도 아니네. 20%만 올라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 이제 비등비등하는 이제 등치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주들은 그때는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시고 손절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가 뭐 인공지능 로봇들 있잖아요. 애기 돌보는 로봇, 그 다음에 강아지 산책하는 로봇, 그 다음에 비서 로봇. 뭐 이렇게 시키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뭐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뭐 아니면 설거지 로봇, 그 다음에 백종원 로봇, 로막 요리해주는 로봇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는 단순하게 지금 얘기했지만 더 복잡한 뭐 이런 것들, 뭐 택시 드라이버를 대체하는 로봇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겠죠.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단은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공장에 지금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교한 작업까지 다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나올 텐데 그거 다 반도체 덩어리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짓고 뭐 이렇게 이슈들은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은 그냥 갖고 있어도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메티톡스요. 메딕톡스. 예. 메딕톡스. 자,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천 원이에요. 네. 5%예요. 14만 1,000원에 5%. 최근에 예. 보톡스 관련주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거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아요. 28일 날 매수했어요. 그래요. 어쨌든 최근에도 한 상담을 올리셨던 것 같은데 다시 근데 좀 어제 또 오르더니 오늘 또 많이 빠졌보네요. 뭐 오르다가 좀 저항받고 다시 밀리는데 다시 또 오를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데요.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유해도 돼요. 네, 보유해도 되고요. 일단 15만 원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15만 원요. 네, 15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전화 15만 주시고 원 넘어가면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전화 드렸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듣고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이 한미반도체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0.34% 올라가면서 13만 7,2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 텐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 홀로 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0.58% 장 초반의 낙폭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2,6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64% 올라가면서 코스피와는 반대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850선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시장 현재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엇갈리는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점을 주목해 볼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12월 달인가 올해 1월 달인가 제가 흥구석유,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엄청 많이 강하게 얘기했던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거래량을 봐서 이거 누가 매집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로 봤냐면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저는 그래서 이게 미국 대선 관련주로 그래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이제 후보로 오게 되면 이전에서도 에너지 관련주, 에너지 기업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석유, 뭐 화석 연료, 그다음에 이쪽 인프라 투자 여기다 엄청나게 공을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좀 더 궁금하고 그러면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세요. 공개 방송하면 그래서 이 유가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왜 원전 테마가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릴 건지 그걸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봤었던 이 거래량 봐봐. 이게 지금 세력의 애들이 지금 이거를 대놓고 땡기기 때문에 우리 초전도체 뭐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안 될 거라고. 근데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막 400%, 800% 막 이거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 덩어리가 들어가서 흥구석유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석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좀 땡겨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안전하다고 얘기 못 해요. 그건 이따 공개방송 말씀드릴 거고 대신에 이제 요거 때문에 움직이는 어제까지 움직였었던 뭐 이제 가스관 관련주, 강관 업체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건설 업체 있는데 약해요. 다 빠집니다. 다 흔들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맞지 않아요. 차라리 원전 테마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저희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후 11시에 있을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APR 보실 텐데요. 매수가가 33만 5천 원, 보유 비중은 10%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오늘장 흐름 보자면요. 4.45%, 네, 다소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4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요. 목표가를 42만 원 정도로 보고 계신데 계속 갈 듯 말 듯 빠지는 게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보면 다 조정 들어갔죠. 3일 전부터. 거기다 지금 테마가 저쪽으로 쏠렸잖아요. 화장품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쉬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내리막도 있고 좀 힘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식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이라 어느 정도는 흔들릴 거는 각오를 하셔야 되고 대장주들이 다시 살아나면 다시 그 가격은 40만 원 갈 수 있어요. 자, 차트를 보면은 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아모레 퍼시픽. 일단 시가총액 큰 아모레 퍼시픽이 어제서부터는 조정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어제부터 좀 빠졌고 아직 21선은 안 깼으니까 이게 깨져서 그러니까 요게 깨지게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 이만큼 3개월 올라갔죠. 그럼 한 달 조정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좀 고생할 수 있다는 거. 아직 조정 안 들어갔으니까 확정은 아니고 근데 아모레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졌는데 이제 전저점이 깨지면 얘도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한 달 정도의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40만 원을 생각하시는 거면 인정. 근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내일 당장 안 올라갈까요? 40만 원 안 올라갈까요? 그러면 힘들 거예요. 지금은 얘네들이 조정받고 있어요. 한국 화장품 마찬가지. 조정받고 있죠. 오르다가 지금 그 흐름이 끊겨서 조정받겠다고 지금 슬슬 밀리잖아요. 얘네들 왜 밀리겠어요? 지금 저쪽이 제가 올해 1월 달에 해서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 얘네들이 뭔가 작전하는 애들이 뭔가 이슈를 핑계를 대고 올릴 텐데 이제 대선 관련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대선 관련주가 아니고 갑자기 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시추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급적으로 갑자기 움직이잖아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한국가스 이거 다 올해 1월 달 다 추천했던 추천주들이었는데 거래량 보충했던 건데 지금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초전도처럼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쪽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흔들려야 돼요. 그리고 저쪽도 흔들려야 되고 원전 테마도 움직이면 안 돼요. 오로지 이쪽으로만 몰려야 되는데 지금 움직일 것들이 많아서 얘도 조정은 조금 받을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도. 그래서 APR도 여기서 전저점 깨지면 좀 오래 걸립니다. 31만 원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깨지면 좀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 깨지면 깨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40만 원은 가능은 해요. 가능하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힘듦 한 달 정도의 조정, 뭐 하락폭 한 20% 빠지는 걸 인정을 한다 그러면 보유하시면 되고 저는 그거 못 버팁니다. 한 달도 전 못 버티고 힘들어요. 전 죽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종 전문가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라면 지금 비중 줄이죠. 뭐하러 갖고 있어요 이거를. 화장품 그동안 올라간 게 몇 개월, 3개월 동안 올라갔는데 이제부터 빠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비중을 줄여놓고 오히려 원전 테마를 쳐다보거나 하는 게 일단 매매로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가옴치스고요. 가온 칩스 예, 99,000원에 30%야. 99,000원에 30%. 네. 최근 한 달 동안은 좀 고생했네요. 조정을 확 내려갔고 팔지도 예, 못하고. 한 2달 정도. 두 달 그런 것 정도? 같아요. 네. 그래, 한 2달 정도 고생했다가 일단은 그동안 고생했던 거 부분에서 일단 수익으로 돌아올 거냐 그러면 일단 돌아올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은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매번 얘기를 하지만 저만 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사수, 그러니까 AMD의 회장이죠. 리사수, 네. 그다음에 젠슨황, 네. 뭐 오픈 AI의 뭐 샘트론인가 하여튼간 뭐 모든 지금 CEO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라고. 네, 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닌가라고 해도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IT 섹터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간다는 얘기가 쉬지 않고 맨날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이슈는 살아있고 그러다가 우리 포스코홀딩스도 안 움직이다가 뒷무렵에 갑자기 막 200%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IT도
분명히 그렇게 발동 걸리고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그래요? 시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10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네네. 줄였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어차피 안 죽어요. 그래요. 아주 안 죽으니까. 그래서 비중을 줄였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렇게 몇 번 매매하다 보면 그러면 네네. 엔비디아가 또 시가총액 1위를 또 탈환을 그러면은 또 갑자기 또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이런 애들이 갑자기 각광을 받으면서 싸다 이렇게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주가들이 갑자기 옆에 있어도 주성엔진이 갑자기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한미반도체 상한가 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가온칩스도 우리도 그럼 20%는 가야지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네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략 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기판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YMT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1,000원 들어와 있고요. 보유 비중은 20%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 지금 이 시각 2.58% 다소 조정받게 되면서 1,9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YMT 주가가 밑에서 형성이 돼서 상당히 약하게 움직이네요. 지금 IT 섹터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상승을 했거나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얘는 일단 싸다라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싸죠. 한 2년, 3년 동안 빠졌네요. 3년 동안 빠졌고 일단 싸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수급이 일단 꼬인 거 부분은 좀 그렇고 거래량들은 듬성듬성 실리는 거 보니까 매수 가격이 중요한데 11,000원. 그 정도면은 크게 깨질 것 같지는 않고 내려오면은 뭐 10,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어도 다시 12,000원, 13,000원 또 IT 장세가 또 강하게 움직이면 14,000원도 넘어갈 종목으로 보이니까 일단 11,000원에 갖고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셔도 되고 밀리면 10,000원대에서는 더 사도 좋긴 한데 약한 것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만 사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좀 많이 밀리고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오히려 좀 강한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섞어서 강한 쪽이 먼저 움직이면 항상 아까 얘기했었던 PSK 홀딩스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은 싸다라는 장점밖에 없어요. 근데 단점은 싸니까 개인 투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개인 투자들 반도체 산다 그러면 다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만 다 공략을 하니까 늦어요. 뭐 그거 빼고는 큰 단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가 12,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점검 받으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요거로 마무리하지만 잠시 뒤에 11시 공개 방송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유가 원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릴 거고 뭐 한국석유는 저거는 이미 거래량이 많이 실려서 어차피 한 번은 크게 움직일 거라 예상을 했었던 건데 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반대로 저거보다 좀 더 안전한 쪽은 원전 테마 그리고 IT도 계속 좋은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시작되는 11시죠.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저희 방송이 끝나도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한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미국 시장은 반등 분위기에 있고요. 우리 시장의 박스권 장세는 견고합니다.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우리 시장이 박스권 테마 장세를 유지한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한미반도체, 매수가는 141,6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